전설천하TV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35화 못난 아버지. 문 밖에서 마당을 가로질러 오는 임씨의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가깝게 들려왔다. 그 발자국 소리가 방문 앞에서 뚝 그쳤다. 덜그럭 문고리를 잡는 소리가 들리더니 벌컥 문을 열고 임씨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여여보, 볕단 가져왔나요? 그제껏 창구멍에 대고 있는 눈이 순간 문에서 멀어진 아내가 임씨를 바라보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그게 그만. 네, 가져오지 못했어. 임씨가 머뭇거리며 더듬더듬 가느다랗게 말했다. 이미 부모가 이 밤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나이를 좀 먹은 큰 놈들이 줄임배를 움켜쥐고 아버지 임씨를 눈을 말똥거리며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어린 것들을 위해 차라리 도둑으로 붙들려 맞아 죽더라도 볕단 한 짐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버지로서 그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볕단에 대한 기대가 수포로 돌아간 아내가 실망감으로 날카롭게 나를 세우고 말했다. 임씨는 가느다랗게 신음을 토해냈다. 아이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어서 가서 당장 가져오세요. 아이들이 흰 쌀밥 한번 배불리 먹어보지도 못하고 굶어 죽게 할 건가요? 이게 대체 무슨 꼴인가요? 그러고도 아버지라 할 수 있나요? 아내가 임씨를 닥달했다. 네네네. 내일은 꼭 가져오리다. 임씨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렇게 얼버무리듯 말하면서 자리에 그만 집단처럼 풀썩 쓰러져 누워버렸다. 벽을 바라보고 벌렁 낮아빠진 임씨의 등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필 이 밤중에 저 위에 사는 악독하기로 소문난 여우 같은 체험감을 만날 게 뭐람? 빈지게를 짊어지고 오기 망정이었지. 지게 가득 볕단을 짊어지고 오기라도 했다면 아마도 지금쯤 그 최영감의 추궁에 걸려 도둑질이 발각되어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혀 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고 임씨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임씨는 휴... 하고 긴 한숨을 내쉬며 부르르 떨리는 가슴을 홀로 쓸어내리는 것이었다. 사연 많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다음날 날이 밝았다. 한밤 내내 잠을 설친 임씨는 방 안에 앉아 또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말간 피죽을 먹고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는 어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로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주기 위하여 오늘 밤 기어이 도둑질을 해야만 했다. 도둑이 되더라도 저 어린 것들의 줄임배를 하얀 쌀밥으로 가득 불려주어야만 했다. 아내는 좀 큰 아이들과 함께 남의 논에 난 피를 훑으러 나갔다. 임씨는 그냥 방 안에 어린 것들과 남아있었다. 오늘 밤은 반드시 볕단을 훔쳐오겠다고 임씨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는 것이었다. 이윽고 칠흑 어둠이 왔다. 임씨는 오늘 밤에는 반드시 볕단을 짊어오라는 아내의 성화를 뒤로한 채 어젯밤처럼 빈지게를 짊어지고 한 손에 작대기를 들고 홍대감네 논으로 갔다.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논귀퉁이에 작대기를 받쳐 지게를 세워놓은 임씨는 열심히 볕단을 한 짐 가득 실어 올렸다. 그리고는 지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작대기를 짚고 힘을 주고 끙! 일어서려 했다. 순간 또 어젯밤처럼 하늘에 영롱한 별이 가득 눈 안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임씨는 그 별들을 낱낱이 바라보았다. 한동안 그 별들을 응시하던 임씨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깨에 짊어졌던 지게를 스르르 풀어버렸다. 지게에서 몸을 빼고 일어난 임씨는 다시 지게에 작대기를 받쳐 세웠다. 그러더니 지게에 실은 볕단을 논에다 다시 그대로 가져다 놓아버리는 것이었다. 이제나 저제나 임씨가 볕단을 훔쳐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창구멍 밖으로 눈을 받고 기다리던 아내는 어젯밤처럼 또 임씨가 빈지게를 지고 터덜터덜 돌아와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사납게 쏘아보며 닥달하고 나섰다. 도대체 왜 그렇게 큰 부잣집에 볕단 몇 단을 못 훔쳐온단 말인가요?
네.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임씨가 더듬더듬 말을 하려 하자 사정을 눈치챈 조금 큰 아이들이 아버지 임씨를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말똥거리며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이었다. 임씨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내 막 볕단을 짊어지고 일어서려는데 하늘에 가득 찬 별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겠소. 그 별들이 내 이놈! 하고 바로 불벼락을 내릴 것만 같더란 말이오. 내 그 자리에서 불벼락을 맞더라도 아이들에게 배불리 흰 쌀밥을 한번 실컷 먹여주어야지 하고 일어나려는데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었어. 그때 문득 홍대감이 저리 많은 별을 거두어들이는 큰 부자라 하더라도 그 부를 하늘이 내려주었다면 내 한 톨도 홍대감 별을 손댈 까닭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또 내 저 탐욕스런 홍대감의 것을 훔쳐 내 아이들의 배를 부르게 하고 싶지 않더란 말이오. 차라리 하늘이 준 목숨, 하늘이 예서 더 이상 길러주지 않는다면 이대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사라져버리는 게 순리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오. 어린 것들이 저리 굶주려 죽는다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있더란 말인가요? 저 욕심 많은 만석지기 홍대감 것 좀 가져다가 어린 것들 한 끼 배불리기가 그리 겁나더란 말인가요? 못나고도 못났소. 아내가 임씨를 힐책하며 말했다. 홍대감의 부가 까닭이 없는 것이라면 언젠가 하늘이 다 거두어 가버리지 않겠어, 여보? 그 부를 얻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짓밟고 얻었고 또 그 부가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면 하늘이 그 부를 오래도록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요. 또 내 먹고 살기 위하여 죽도록 일을 해도 복이 이만큼밖에 없어 어린 것들을 굶주려 죽여야 한다면 그에 대하여서도 분명 우리가 아지 못할 무슨 깊은 까닭이 있을 터라 생각이 드는 거였어, 여보. 이치가 이러할진데 도둑길로 한 끼 배를 불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무소히 허공에 떠있는 밤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어, 여보. 그래서 내 두려워서 그냥 두고 왔소이다. 임씨는 애써 그렇게 대꾸하고는 또 어젯밤처럼 그만 자리에 집단처럼 풀썩 드러누워 버렸다. 어떻게 아버지로서 어린 것들 줄인 배 하나 채워주지 못한단 말인가요? 아내가 자꾸 구시렁거렸다. 그러나 임씨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벽 쪽으로 고개를 두르고는 휴. 하고 길게 한숨을 내쉬며 부들들 떨리는 가슴을 자꾸 쓸어내리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어젯밤처럼 또 밤길에 저 위에 사는 악독하기로 소문난 최영감을 만났지 않은가? 빈 지게로 돌아오기 다행이었지. 만약 볕단을 가득 짊어지고 돌아왔다면 그 최영감 추궁에 도둑질이 발각되어 지금쯤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을지도 모를 일이야. 아마 그랬다면 지금 나는 홍대감집 마당에 개처럼 끌려가서 동네 사람들의 온갖 욕설을 들으며 못매를 사정없이 얻어맞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야. 휴. 임씨는 이틀 밤이나 연속 체형감을 돌아오는 밤길에 마주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아내의 잔소리와 아이들의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오지 않는 잠을 자꾸 청하는 것이었다. 도적질을 해서라도 아이들을 배불리 먹여야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 하는 것일까? 아니면 양심과 자존심을 털 것만큼도 손상 없이 꿋꿋이 지켜내며 가족들과 함께 줄인 배를 움켜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 아버지로서의 참모습일까? 임 씨는 한밤내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는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는 것이었다. 도둑질은 죽어도 못하겠다. 아무리 나무집 일을 나가도 가진 농토가 없어 굶주림과 가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가족들의 굶주림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임 씨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전설천하 TV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